이어서 이제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다른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잡고요. 높이를 A라고 잡고 밑변의 길이를 C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직각삼각형일 때만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삼각비라고 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붙인 이 용어 자체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그 각을 대문자 A로 이렇게 표현해서 sin A다, sin A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각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B분의 A 이렇게 되어 있죠. B분의 A 이런 삼각형일 때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했을 때 그때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사인 그러면 S를 필기체로 영어 필기체로 이렇게 사인 이렇게 쓰죠. S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이 사인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즉 A라고 하는 각을 여기에 두었을 때입니다. 여기에 두었을 때 즉 이런 형태로 여기 사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형태로 표현해서 B분의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정의할 때에는 코사인 A다 이렇게 정의할 때에는 빗변분의 여기 밑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B분의 C로 약속을 한 거죠. 역시 이걸 외울 때에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C자가 그리고 코사인 이렇게 할 때 C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때의 C자 모양을 따서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이 각에 대해서 빗변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분의 C, B분의 C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은 탄젠트 A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밑변분의 높이 C분의 A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탄젠트의 T자 우리가 이렇게 필기체로 쓸 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T자를 따서 이렇게 T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여기 C분의 A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의 비율, 각 변의 비율을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S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그러면 B분의 A,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이 각을 중심으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B분의 C 탄젠트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C분의 A 탄젠트 A는 C분의 A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때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특수삼각형 배웠었죠. 그래서 그 특수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특수삼각비 이렇게 얘기하고 즉 30도, 45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값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근데 꼭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도짜리 특수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30도이면 여기는 60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의 비율이 1대, 2대,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외워주게 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각 30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사인은 뭐였습니까? 사인은
요것분의 요거였죠.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2분의 1이 30도에 대한 사인값,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2분의 1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코사인 30도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돌아가야죠.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로 했죠.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루트 3분의 1을 분모의 유리화를 해준 거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니까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루트 3이 됐죠. 즉 여기에서는 이 값들, 이 3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무작정 외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직각삼각형 30도짜리 얘를 그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값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45도짜리 삼각 4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45도의 이 삼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45도가 됐죠? 아, 얘도 특수삼각형 비율 1대 1대 루트 2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것만 알게 되면 이 45도에 대한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죠. 그걸 유리화해서 즉 분자분모의 루트 2 루트 2 이렇게 곱해서 2분의 루트 2가 된 겁니다. 즉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45도는 요거죠. 요거 루트 2분의 1 얘도 역시 루트 2분의 1이 됐죠. 그것을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즉 분자분모의 루트 2 루트 2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걸 기억하셔도 돼요. 탄젠트 45도는 이 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요거 즉 1분의 1이 됐죠. 1분의 1 1분의 1 이렇게 해서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60도짜리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기 위해서는 60도짜리 특수삼각형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즉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도에 해당되는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요것분의 요거 그렇죠? 코사인 60도는 요거죠. 요거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3이 된 겁니다. 이렇게 특수삼각형 3개를 이용해서 그때의 변의 비율을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그림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사인은 요거죠. 요거 사인 외우는 방법 다시 S자 모양으로 사인 이렇게 코사인은 이렇게 탄젠트는 요 모양으로 즉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이 특수삼각형 어차피 비율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외웠다면 이 특수삼각비에 관한 이 모든 값들을 이 표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방법으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삼각비의 값을 구해봐라. A에 대한 사인 A를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죠. 사인 A. 자, 근데 여기는 지금 A가 여기 있는데 각이 이 각이죠. 우리가 아까 배울 때에는 여기를 지금 A라고 했을 때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 코사인은 뭐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A라고 하는 각이 있으면 A로부터 빗변 쪽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로부터 빗변 쪽으로 출발, 이것분의 이거, 즉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 있을 때 빗변으로 출발해서 가는 거니까 A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A로부터 빗변 방향으로 출발하니까 5분의 3, 얘는 5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상황에서 코사인 A는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는 코사인은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 두고 빗변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가운데 두고 빗변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의 4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5분의 4가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 A를 구하라 그러면 요 A의 탄젠트는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탄젠트는 요것분의 요거였죠. A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로부터 여기 직각 방향으로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될 테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4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C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때의 요 각을 지금 C로 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인은 그 각에서부터 빗변 방향으로 출발하니까 이 방향에서 빗변 방향으로 출발해서 가는 5분의 4. 얘도 5분의 4가 되겠고 코사인 C는 즉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아까 이렇게 빗변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를 중심으로 요 빗변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인 5분의 3. 5분의 3이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 C는 여기 A에 대한 탄젠트는 요것분의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여기에서 탄젠트는 여기 직각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것분의 요거 3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삼각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연습을 조금 연습장에 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삼각형 요거였죠. 요 삼각형으로 했을 때의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했다면 그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약속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값들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전자계산기로 즉 공학용 계산기로 다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특수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봤더니 30도, 60도, 45도, 60도 이런 각들은 다 특수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여러분 연습할 때 그려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5도짜리 직각이고요. 여기도 45도 1대 1대 루트 2 요거 하나. 그 다음에 30도짜리 여기 30도짜리면 여기가 60이 되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좀 작은 변입니다. 얘보다는 거기가 1대 2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요 삼각형을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60도 3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그려놓고 해보는 겁니다. 자, 1번은 사인 30도 코사인 60도 그러면 사인 30도 요걸 보면 되죠. 여기에서 사인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2분의 1이 되죠. 즉 얘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60은 얘를 봐야죠. 이제 여기가 60이니까 코사인 60 이렇게 되죠. 이 모양으로 역시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얘부터 해봅시다. 탄젠트 45도는 45도짜리 여기에서 탄젠트는 즉 얘를 중심으로 이것분의 요거였죠. 그러니까 1분의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60도. 자, 사인 60은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 60. 사인은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인 45도는 역시 45도짜리 요 삼각형을 봐야 되고요. 이것분의 요거죠. 사인 이것분의 요거 루트 2분의 1 얘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45도 역시 여기에서 요 삼각형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통분되어 있으니까 이제 루트 2분의 분자끼리만 더해서 2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유리화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인 60도 여길 봐야죠. 여기 60도짜리 삼각형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여기 30도 삼각형 봐야죠.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곱할 때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루트 3의 제곱 3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를 구할 때에는 이렇게 삼각형 셋을 그려놓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야지 무조건 이 표를 보면서 이 값을 암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삼각형 3개, 특수삼각형 3개를 가지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 여기가 60도고 2루트 3, 일 때 여기 x값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에서의 x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런 보통 60도, 45도, 30도 이런 특수삼각형은 역시 그 비율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60도일 때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고 그랬죠. 이건 비율. 45도면 1대 1대 루트 2 일단 써놓고 합니다. 이렇게 30도일 때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비율을 써놓고 보면 이제 비례식을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비례식. 여기 지금 x하고 이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비율인 2대 루트 3은 같겠죠. x 대 2루트 3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고, 자, 이 비례식의 특징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3x는 얘네 둘이 곱해주면 4루트 3이 되죠. 그리고 이제 루트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x값은 4가 되겠네요. 자,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것은 나중에 전기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임피던스 삼각형, 뭐 전력, 그 다음에 뭐 전압, 교류에서의 전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삼각형으로 설명되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x를 구하라고 했는데 45도짜리 비율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니까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6대 x는 루트 2대 1 루트 2대 1 이렇게 특수삼각형의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고 내항 외항의 곱이 같죠. 루트 2x가 6이 되니까 결국 x는 루트 2분의 6이 됩니다. 이 값은 나중에 뭐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고 뭐 유리화를 시켜도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30도짜리에서 여기 12 알고 x 구하는 거니까 비례식을 뭐 12대 x는 루트 3대 1 루트 3대 1 이렇게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루트 3x는 12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12 그래서 분자분모에 이렇게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할 수도 있죠. 그러면 3분의 12 루트 3 약분하면 4 루트 3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특수삼각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비율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복소수로 갑니다. 우리 전기에서 이 복소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수학에서는 이 복소수의 개념에서의 허수를 표현하는 단위, 기본 단위로는 i라고 하는 문자를 씁니다. 원래 허수를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 이럽니다. 상상의 수란 얘기죠. 허황된 수, 상상의 수. 그러면서 이 특징은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이것도 약속을 한 겁니다.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수, 현실에서의 수는 제곱을 하면 이렇게 음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허수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이제 루트를 한번 씌워버리면 여기에 루트 씌울까요? 그러면 i제곱에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1에 루트 씌워도 성립할 테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서 i만 남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남아서 이 허수 단위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구나. 즉 i제곱은 마이너스 1,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i를 제곱한 것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그때의 이 i를 허수 단위라고 하고 앞으로 얘를 전기에서 굉장히 써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에서는 이 허수 단위를 i로 표현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나중에 공부할 때에는 이 i 대신에 어떤 문자를 쓰냐면 j라고 하는 문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기에서 i는 전류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문자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i를 쓰지만 전기에서는 전류를 의미하는 i 대신에 헷갈리니까 j라고 하는 걸 쓰자. 이렇게 나중에 약속하게 되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i로 받아들여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모두를 합한 개념입니다. 실수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허수, 허황된 수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이렇게 a 플러스 bi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3 플러스 5i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복소수를 나타내는 일종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에서는 얘를 어떻게 쓰겠다고요? 3 플러스 j5로 씁니다. i를 여기에선 뒤에 썼지만 전기에서는 보통 이 똑같은 의미의 j를 이렇게 앞에 쓰게 됩니다. 이것도 우선은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복소수로 우리가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켤레복소수 또는 공획복소수라고 하는 또 정의가 등장하는데요. 이 켤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이렇게 뭔가 짝을 이룰 때 쓰는 단위였죠. 그걸 따서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5i라고 하는 이 복소수에 한 쌍을 이루는 다른 복소수를 3 마이너스 5i 얘 둘을 보니까 이걸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걸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 것 이것이 요거의 켤레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의 켤레복소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3 플러스 5i다 라고 하는 이거의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막대기를 써서 쫙 그려주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3 마이너스 5i다 이렇게 얘를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3 마이너스 2i 이거의 켤레복소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그러면 3 플러스 2i가 되겠죠. 즉 켤레복소수 또는 공획복소수라고 합니다. 공획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의 부호가 이렇게 바뀐 그런 복소수를 켤레복소수 또는 공획복소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얘로 5 플러스 i라고 하는 켤레복소수는 이거의 켤레복소수는 5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리고 5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5가 됩니다. 허수 부분이 없는 건 자기 자신이 되고요. 또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i 이렇게 허수 부분만 있는 복소수는 그 켤레복소수는 2i가 된다. 이렇게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뀐다는 거. 일단 그건 하나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는 xy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2yi 2 마이너스 4i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둘이 같은 수라는 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러니까 x는 2가 되고 허수 부분에서 요 i를 제외하면 여기 2y가 되죠. 여기도 i를 제외하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것이 같아야
두 수는 서로 같겠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때 y는 2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도 자 2x 플러스 y 플러스 3i 4 플러스 5i가 같다는 것은 이쪽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서로 같고, 즉 2x는 4와 같고 y 플러스 3은 뭐와 같아야 될까요? 5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x는 결국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가니까 y는 2가 되겠죠. 자, 이건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를 구해봐라 그랬죠. 자,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3-4i의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바로 얘의 켤레 복소수가 되고요. 얘는 허수 부분만 이렇게 부호를 바꿔준 얘가 바로 얘의 켤레 복소수가 되죠. 공액 복소수. 자, 얘의 켤레 복소수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이 자체로 마이너스 5i 허수 부분만 있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어서 5i. 얘의 켤레 복소수는 이 부분만 바꿔야 됩니다. 부호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켤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 자, 복소수의 계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직류보다는 교류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류를 나타내는 전압 전류를 나중에는 이 복소수의 이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을 계산해봐라 했는데 우선 자, 이 부분부터 볼까요? 이 부분은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3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곱으로 표현돼서 얘는 분배 법칙 모두 다 분배해서 곱해야 됩니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8i가 되고, 그 다음은 이 부분 간단히 하면 앞에서 본 대로 이 마이너스가 다 영향을 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i로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6에서 3을 빼니까 3.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자식 계산하듯이. 여기도 마이너스 8i 플러스 2i면 마이너스 6i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역시 곱할 때에는 얘를 이렇게 각각 곱하고 얘도 이렇게 각각 곱하는 방식으로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를 여기에 각각 곱해서 계산하면 그대로 튀어나오겠네요. 2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또 각각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i, 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i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i 제곱은 우리 처음에 이 허수 단위 정의할 때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이 값은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서 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5가 되고, 여기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니까 3에서 마이너스 2 계산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i, 1i라고 쓰지 않고 i로 쓰고요. 그때 앞에는 이제 1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로 했죠. 이런 계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직은 이게 약하신 분들은 역시 연습장에 꼭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것이 더딜 것 같아도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빠른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복소수 z가 2-3i라고 할 때 그때의 켤레 복소수를 z 위에 막대기 말을 이렇게 붙여놨네요. 그거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보면 z 플러스 z바, 즉 켤레 복소수를 더하란 얘기고,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면 z는 2-3i가 되고요. 거기에 켤레 복소수를 더하는 거니까 뭡니까? 얘 켤레 복소수는 이쪽만 이렇게 부호를 바꿔야죠. 2 플러스 3i. 이 둘은 그러니까 자동 없어지고 얘는 4가 되겠네요. 4. 자, 이번에는 요거 역시 z를 2-3i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에 그 켤레 복소수 하면 반드시 이렇게 괄호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따로 괄호하지 않아도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면, 이 켤레 복소수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 켤레 복소수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꼭 괄호를 써서 켤레 복소수를 나타내야죠. 그렇다면 요거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3i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얘가 다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결국 얘는 2와 마이너스 2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i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복소수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